안녕하세요. 드라마 썰방입니다. 지난 귀궁 8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강철은 왜 여리의 할머니를 본인이 죽였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여리를 향한 강철의 숨겨둔 뒷이야기, 그동안 숨겨졌던 13년 전 계면연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영의정 김봉인 이름에서 숨겨진 봉인이라는 기묘한 상징성, 여러분과 함께 이제 9화의 이야기를 풀어내볼까요? 여리는 왕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선왕 때 팔척기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넙덕이었느니라. 13년 전 그때 할머니가 궁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여리는 야광기에게 팔척기의 복수로 넙덕이 죽었을 거라는 암시를 받게 되고, 그 순간 그동안 강철에게 향한 여리의 분노와 원망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강철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다 생각한 강철은 이리저리 말을 회피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강철은 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말했느냐? 내가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느냐? 과거로의 장면이 바뀌며 강철이 왜 지난 13년 동안 그 엄청난 죄책감을 감당하고 모든 미움을 홀로 감내해왔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13년 전 넙덕의 죽음이 팔척귀에, 소행이라는 것을 어린 여리가 알게 되었다면 복수심과 증오에 눈먼 어린 무녀는 팔척귀를 상대하다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는 것을 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철은 그 복수심을 스스로에게 가두고 여리가 복수의 어두운 감정을 승화시킨 진정한 무녀로 완성될 때까지 그녀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팔척귀로부터 여리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철 역시 여리가 완전한 무녀가 되어야만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된 몸신으로서 강철의 승천 기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철은 여리가 팔척귀의 진실을 알고 복수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무녀로서의 밝은 영적인 기운이 손상될까봐 끝까지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야광귀는 지난 회차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절마당에서 넙덕이랑 팔척귀가 아주 난리였지. 넙덕이 눌렀지만 팔척귀는 복수하려 쫓아갔다더라. 이 한마디가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넙덕은 필사적인 사투 끝에 팔척귀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화에서 밝혀졌듯 맹인 판수 풍산의 배우가 영의정 김봉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김봉인은 풍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귀신을 섬기느냐 아니면 날 섬기느냐. 그 말 속에는 그 어떤 귀신보다도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자부심과 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충신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풍산은 단지 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넙덕의 직계 혈통인 여리의 존재가 위협으로 드러나자 김봉인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팔척귀를 상징하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분노하는 팔척귀의 소리, 그리고 갑자기 죽음을 당한 넙덕의 한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13년 전 궁궐의 팔척귀로 피바람이 불 때 넙덕의 영적인 능력으로 겨우 팔척귀를 봉인하게 되었고, 한동안 궁궐에서도 평온이 감돌았지만 팔척귀의 봉인이 다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봉인을 다시 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외조부 영의정 김봉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팔척귀의 봉인을 다시 풀고 팔척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하려 했으나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는 팔척귀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척귀를 위로하고 달랠 수 있을 만한 범상한 영매를 찾던 중 저작거리에서 암암리에 영험하다고 소문난 풍산을 불러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산을 시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넙덕을 팔척귀의 복수심으로 끌어들여 제거하도록 사주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봉인은 팔척귀를 이용해 선왕을 광증에 물들게 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피로 물들었던 13년 전 그날의 비극은 김봉인의 왕권 장악 음모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팔척귀는 단지 악령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김봉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조작된 존재였습니다. 계면연의 비극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충격적인 진실들 일부가 드러나면서 김봉인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넙덕의 핏줄인 여리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풍산으로부터 여리가 넙덕의 핏줄임을 안 이상 그녀를 살려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옆에는 이무기 강철이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제거하려 했다간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김봉인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늦은 밤 모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날이 바뀌고 여리는 중전에게서 주문받은 애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체를 완성하고 중전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강철이 앉아 쉬던 나무 기둥에 화살 하나가 꽂힙니다. 화살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거기엔 니어미를 구하려거든 지금 당장 폐가로 오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강철을 유인할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강철이 빙의해 있는 윤갑의 어머니 영금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봉인의 지시를 받은 그의 세력 관료들이 가마를 이용해 영금을 납치했고 외딴 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철에게 이 사실이 전했던 것이죠. 김봉인은 강철이 윤갑의 몸에 빙의해 있기에 윤갑의 어머니에게 향하는 본능적인 감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폐가로 오라는 것은 강철을 여리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강철은 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갑의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끌림 때문입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김봉인의 수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벼락과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바람이 손에서 힘없이 만들어지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폐가 주변에는 이무기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이미 돼지의 피가 뿌려져 있었고 돼지가 뱀의 천적인 것처럼 그 피 또한 이무기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철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풍산이 써준 돼지 피부적을 지닌 수하들에게 붙잡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 시간, 김봉인의 계획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폐가에 묶여 꼼짝 못하는 사이 김봉인이 보낸 또 다른 자객 무리가 여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리가 완성된 애체를 중전께 전해드리고 오자 여리에게도 궁녀 하나가 다급히 나타나 윤갑에 묻힌 연금이 쓰러졌다고 전해줍니다. 여리는 급히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엔 연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강철을 찾으러 궁궐로 돌아가려는데 면복을 한 자객들이 여리를 뒤쫓습니다. 결국 여리는 자객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강철아 구해줘 라는 절박한 눈빛과 함께 구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만의 뇌피셜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흥미롭고 창의적인 뇌피셜은 다음 영상에서 꼭 참고해보겠습니다. 이런 귀국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배려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드라마 썰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쉿 드라마 썰방.